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방문한 적이 몇 번 있으세요?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니 한국에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첫 한국 여행으로 서울에 많이 가시잖아요. 서울 여행을 몇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음에 부산과 경주에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좋은 장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특히 추천하는 곳은 부산은 개인적으로 광안대교의 저녁 분위기를 좋아해요. 경주는 동궁과 월지라는 곳을 저녁에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 평일이라면 황리단길을 추천해요. 주말에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되도록이면 평일에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경주는 서울, 부산과는 달리 전철과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버스와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택시비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서 편하게 다니면 좋은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해서 카카오 택시 어플을 사용하시면 보통 얼마 정도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카카오 택시를 추천해요. 대신 택시 기사님의 운전이 조금 거칠 수도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한국 여행 오셨을 때 도움이 조금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국의 에티켓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먼저 대중교통에서의 에티켓을 말씀드리면요. 사실 다른 나라만큼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일본은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면 안 되잖아요. 대만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료나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한국은 그런 정해진 규칙은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과 큰 소리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에서는 전화나 음식을 먹는 행위 등 딱히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전화는 조용히 받는 것이 좋고 음식도 너무 냄새나는 건 주변에서 많이 쳐다볼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좋아요. 버스 같은 경우는 지하철보다는 조금 엄격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료를 들고 타거나 마시는 것이 안 되는데 버스는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흔들림이 더 크다 보니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를 들고 타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뚜껑이 있는 물이나 음료는 아예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조심히 마시는 건 가능해요. 식당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 점원분께서 먼저 몇 명인지 물어보고 앉을 자리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은 그런 곳도 있지만 아닌 식당이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식당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겠다 싶었어요. 한국은요, 웨이팅이 있는 식당이 아니면 보통 비어있는 자리에 그냥 앉아서 점원을 부르면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식당마다 다를 수 있으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식당에 들어갈 때 점원에게 아무 자리에 앉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안내를 해주거나 또는 네, 비어있는 자리 편하신 곳에 앉으세요 라고 할 거예요. 추가로
한국의 식사 예절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보통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둬야 하고 소리를 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용히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요즘은 유튜브 먹방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원래 한국의 식사 예절에는 어긋난 방법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한국의 에티켓이나 여행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 넘어갈게요. 써니의 에피소드. 이건 제가 겪은 일은 아니고 같이 일본에서 지내던 친구가 겪은 일인데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일본은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정말 안 되는구나 느끼게 된 일이에요. 친구가 지하철에 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친구도 지하철에서는 통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초반에 전화를 안 받다가 중요한 전화여서 아주 조용히 약 30초 정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데 나이가 꽤 있으신 할아버지께서 전철에서 그렇게 전화하는 거 안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간사이 지방이었어서 사투리를 쓰시면서 아깡?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안 되는 거는 알지만 너무 급한 경우는 일본 분들도 짧게 나중에 전화할게 라든지 잠깐 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그렇게 통화를 하는 걸 보니 이런 걸 잘 모르나 보다 싶어서 알려주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전철에서 보통 책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책도 표지를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무슨 책을 읽는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알 수가 없다는 점도 저는 신기했어요. 일본은 개인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어 하고 그만큼 상대를 존중해주는 나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문화가 신기했다. 뭐가 있으신가요? 외국분들의 시선에서 보는 한국의 신기한 문화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는 거칠다. 거칠다는 표현은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행동이나 성격이 사납고 공격적인 면이 있을 때 자주 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운전이 거칠다 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많이 써요. 두 번째는 염두에 두다. 염두라는 표현이 마음의 속이라는 뜻이라서 염두에 두다 라고 하면 마음속에 두다 라는 뜻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충분히 고려하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제 있었던 일은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편하게 자 라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니 염두에 두세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딱히. 딱히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꼭 집어서 라는 뜻인데요. 예문으로 많이 보면 좋아요. 딱히 갈 곳이 없어. 딱히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워.
딱히 할 일이 없다.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거칠다, 거칠다, 거칠다. 두 번째, 염두에 두다, 염두에 두다, 염두에 두다. 세 번째, 딱히, 딱히, 딱히.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곱고 빳빳하게 뻗어있는 머리를 직모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머리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바로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고불고불한 머리로 태어난 머리를 말해요. 그런데 너무 심하지 않다 하면 반곱슬머리라고도 해요.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질문 들어갑니다. 부동산 표현에서 역세권이라 하면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스세권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표현은 꽤 오래전부터 써왔지만 일종의 신조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좋은 밤 되세요.